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저 박사과정 연구원 황보유정 씨와 같이 쓴 논문 Definition and Recogni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s Influence on Policy, Critical Review, Document Analysis and Learning from History 이 제목의 논문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 논문이 아직 인터넷상에 잘 안 보여요. 지금 이제 출판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AI for Social Impact라는 그 구글이 지원하는 AI 관련 정책 연구 프로젝트를 아시아권에 있는 여러 유수 대학의 연구진들이 같이 논문을 써서 계속 발표하면서 해왔는데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아마 저희가 또 원래는 태국에 가서 발표회를 갖고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뭐 상황이 온라인으로 많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간 연기하고 있고 온라인에 곧 이 논문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논문이 아직 온라인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저자가 직접 강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문의 내용이 뭡니까? AI의 정의와 AI 관련된 인식이 정책, AI 관련 정책에 영향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다큐멘터 애널리시스 어떤 그런 AI 리포트 관련된 문서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역사로부터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좀 제목을 제가 좀 재미있게 한번 접었고요. 앱스트랙트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미리 준비 안 하고 쭉 오랜만에 저의 논문을 어, 마치 제가 독자의 느낌으로 저자의 느낌보다는 오랜만에 읽으니까요. 한번 같이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독자로서 저도 약간 독자 같은 느낌으로 어, 원래 논문을 한번 쓰면요 좀 계속 같은 논문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아이디어가 안 나오죠. 좀 이렇게 뭐 1, 2주 또는 뭐 한 달, 심지어는 몇 달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 나중에 읽어보면 내가 이런 글을 썼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자보다는 독자의 시각으로 자기 논문이나 글을 읽어보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일인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앱스트랙트입니다. 오파시티, 약간 불명확성이라는 것. 데피니션이 불명확한 것은 정책의 어떤 합의를 방해한다. 특히 어떠한 리걸 어떤 법적인 장치 매저라고 제가 썼네요. 팔러시 정책 수단, 법적인 수단이나 정책 수단은 서로 데피니션이 같아야 되죠. 거기에 서로 AI가 뭔지에 대한 걸 명확하게 서로 합의가 돼야 AI 관련된 법이라든가 AI 관련된 정책 수단이 그 의미가 있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그 AI가 뭐냐라는 것의 그 정의를 서로 합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직 그렇게 잘 클리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 정책 관련된 문서나 토론에서는. 그리고 AI 정의에 대한 정확한 데피니션이 없어서 그것이 팔러시 컨센서스를 좀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AI 관련된 부정확하거나 비과학적인 인식은 여전히 매우 퍼버시브 너무 많다. 그래서 미슬리드하고 있다. 정책 결정자들을 오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리서치와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AI 정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검토의 토대에서 이 논문은 결국 과학적인 AI의 데피니션을 제시한다. 그 AI 데피니션은 뭐냐? AI라는 것은 하나의 방법론이다. 뭐 하는데 사용되는 엔티티와 인프라스트럭처를 인텔리전트하게 만드는 방법론이다. 이것이 저희 논문의 컨트리뷰션이에요. 그래서 그 엔티티에는 에이전트, 대리인이 있을 수 있고 대리인, 그리고 프린시펄, 주인. 여러분들 이제 경영학에서 재무관리 이론을 배우면 주인, 대리인 이론을 배우시게 되는데 거기서 나온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체는 레셔널
우리가 이제 기존의 인공지능 러셀 노빅 책에 보면 레셔널 에이전트를 만든다고 이제 AI가 레셔널 에이전트를 만드는 방법론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저희 이 논문 한 발짝 더 나간 겁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어,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프린시펄과 인프라 자체를 인텔리전트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이번 논문의 굉장히 중요한 컨트리뷰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인텔리전스는 어떤 퀄리티인데 이거는 사실 닐슨의 정의를 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논문에서의 그 저랑 항보유정 씨가 쓴 이 논문에서의 AI 정의는 닐슨의 정의를 계승하면서 거기서 그다음에 노빅과 뭐 러셀의 AI 정의도 계승하면서 거기서 한 발짝 더 올라간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자평을 합니다. 그래서 엔티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러셀 노빅은 making agent intelligent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저희는 엔티티 거기서 뭘 더 넣냐면 프린시펄 여기서 프린시펄은 사실 인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 그 다음에 또 여기다 또 추가된 게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개념을 또 추가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일단 확장이고요. 그리고 그 인텔리전스는 뭐냐? 어떤 퀄리티인데 그것은 닐슨의 정의라고 그랬죠. which enables entities infrastructure. 닐슨은 entities라는 표현만 썼는데 저는 거기다가 infrastructure를 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function appropriate. 이건 닐슨의 정의 그대로예요. 근데 제가 여기 to를 달아줬죠. 그냥 not think 하는 게 아니라 function 하는 것이고 act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ppropriately 하는 것이다. 휴먼 라이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고 거기서는 as an agent, principle or infrastructure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떠한 지능적 개체를 명시했다는 게 이 논문에서의 AI 중요한 정의의 어떤 진보다 저희는 평가하는데 이것이 어디서 그냥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닐슨의 정의 러셀 노빅의 어프로치를 다 결합한 거다. 이제 본문에 보시면 또 엘버스라는 사람의 정의를 인텔리전스에 관련된 정의를 사용했음을 또 공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하면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We report that 그 다음에 이제 OECD 얘기를 해요. OECD 이게 정책 관련 페이퍼잖아요. 팔러시. 그다음에 OECD는 아시다시피 선진국의 정책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근데 이 OECD가 AI에 대한 데피니션을 2017년에 바꿨다. 그리고 어떻게 그 OECD가 그 자기의 AI의 정의를 임프루브 했는지 휴먼 라이크에서 레셔널로 thinking에서 액션으로 그래서 OECD는 2017년 당시 굉장히 AI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퍼블리시가 되면 많은 정책 연구자나 AI 연구자한테 어떤 충격을 줄 거예요. 저희의 경험을 여기다 든 거기 때문에 본문에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저자들은 perform document analysis, numerous 여러 AI 관련된 policy material, 정책 머티리얼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봤고 특히 AI가 job impact, 일자리에 어떤 임팩트를 주느냐를 다룬 그런 리포트들을 주로 봤어요. 그런데 많은 다큐멘트들이 AI를
사람을 흉내내는 것으로 보는 그런 다큐멘트들은 AI에 의한 잡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너무 오버 엠퍼사이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비판하는 거고요. 그래서 most job loss reports 대부분의 이런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하는 리포트들은 human-like definition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human comparable definition을 갖고 있거나 아예 definition이 없다라는 거 좀 저희가 고발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사실 이 글은 상당히 이제 반향이 될 만한 논문이에요. 저는 좀 약간 직설적으로 쓰는 스타일이에요. 예. 비판받으면 좋죠. 같이 비판을 받으면서 제가 잘못한 것을 고치면 되잖아요. 너무 두리뭉실하게 해서 어떤 지식의 진보를 느리게 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것 같은 거는 정확하게 세게 얘기를 해서 뭐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 있으면 또 거기에 대처해 나가면서 제가 틀린 게 있으면 저도 고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좀 사실 강하게 쓴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We do not find job loss report. 일자리가 없어진다. AI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리포트들 중에서는 AI를 레셔널하게 AI를 디파인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러셀의 책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러셀의 2019년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AI를 뭐라고 한다? 사람과 닮은 거로 정의하거나 사람과 비교할 만한 거 관련된 정의이거나 아니면 AI 정의 자체가 아예 없는. 그래서 AI에 대한 약간 비과학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리포트들이 AI에 의해서 일자리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더라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by learning from history. 이제는 저는 AI를 보지 말고 AI도 역사 속의 하나의 기술에 불과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AI가 뭐 앞으로 이제 끝장낼 기술이다. 근데 사실 그런 거는 되게 단선적이죠. AI 이후에 뭐 우리가 인류가 개발할 기술이 또 없을 것 같아요. 무궁무진한 거죠. 그래서 AI도 결국은 인류의 역사 발전에서의 하나의 기술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거를 좀 배우자는 거예요. Learning from history. 역사로부터 배웠더니 포토그래피나 사진술이나 자동차나 ATM이나 인터넷 유통 같은 거, 인터넷 중계 같은 그러한 오토메이션 테크놀로지가 휴먼의 잡을 줄이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대신에 우리는 확인했다. 오토메이션 테크놀로지는 AI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뉴머러스한 잡을 만든다. 잡을 여러 개 만들고 인더스트리를 창출한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AI 정책도 여기에 포커스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글입니다. 머신 러닝 시스템도 데이터로부터 배우지 않느냐. AI 팔러시 메이커들 당신들도 좀 히스토리로부터 배워라라는 거야. 그래서 AI에 대한 사이언티픽한 언더스탠딩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배우고 그 다음에 오토메이션 테크놀로지의 효과에 대해서 정확한 언더스탠딩을 좀 해라라고 좀 꾸짖는 그러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ultimately 결국 좋은 AI 폴리시는 AI에 대한 좋은 언더스탠딩에서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러한 학문적인 논문이기도 하지만 정책가들한테 좀 강하게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논문을 이 연구비를 이거 받은 거예요. 한 10,000불 받았어요. 큰 돈은 뭐 안 받았고, 근데 그걸 받고 이제 쓴 건데요. 돈 얘기는 괜히 했네. 어쨌든 그 팔러시 레코멘데이션을 보면 보죠. 정책 전문가들은 좀 AI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된다.
그리고 현재 AI 리서치와 비즈니스에서 무엇이 돌아가고 있는지 잘 봐야 된다. 구체적으로 AI는 하나의 디서플린에 불과하다. 학문이다. 방법론이다. 엔티티와 인프라스트럭처를 인텔리전트하게 만드는 그러한 디서플린으로서 이해돼야 되고, 그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에이전트, 프린시펄스 앤 인프라스트럭처를 펑션 어프로프리에이틀리 하게 하는 그러한 퀄리티일 뿐이다. 그래서 AI는 휴먼 라이크 하거나 슈퍼 휴먼 시스템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올드 패러다임에 기반한 AI 팔러스, 옛날 거는 좀 다시 쓰여져야 된다라고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좀 교육해야 된다. 예, 이런 행정부나 이런 사람들, 공무원들을 교육해야 된다. 그 다음에 팔러스 엑스퍼트, 그 정부가 고용한 그런 연구소 있죠. 그런데 정책 전문가들도 좀 교육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국회에 있는 그러한 국회의원들도 좀 교육해야 된다. AI에 대해서 그런 얘기예요. AI에 대해서 여기 사실 좀 빠졌다면 AI를 가르쳐야 된다 이런 표현이 더 명확했어야 되는데 그렇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시스템이 데이터로 배우지 않느냐. 그러면 벌써 팔러스 메이커들도 히스토리부터 배워야 된다. 예, 그래서 그 오토메이션 테크놀로지의 어떤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배워라. 그래서 새로운 AI 폴리시는 그런 새로운 레코그니션을 위해서 수립되어야 된다. 또 AI를 적용할 때는 정부와 사회는 AI가 하나의 옵티마이제이션 시스템이라는 것이라는 그 특징을 인식해야 되고 그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시스템보다 더 많은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또 더 빠른 비즈니스의 성과를 위해서 그 다음에 더 적은 위험을 위해서 최적화 시스템을 돌리는 최적화 시스템으로서 AI라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팔러스의 레커멘데이션을 좀 간략하게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이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한번 조금 더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1의 제목이 Scientific Understanding of AI, AI에 대한 과학적 이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어떤 사람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애티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 사람이 그걸 다룰 때, 그죠? 그래서 AI가 굉장히 매우 뉴 컨셉이기 때문에 기존의 서브젝트, 피직스나 이코노믹스나 소셜로지 같은 그런 전통적인 주제에 비해서는 새로운 컨셉이기 때문에 여전히 누머러스한데 굉장히 많은 미스 언더스탠딩, 오해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이러한 오해들은 사실은 AI 커뮤니티 그 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극복이 됐어요. 물론 여전히 이 AI 커뮤니티 그 자체에서도 부정확하고 비과학적인 인식이 AI에 관한 비과학적인 인식이 있지만 많이 극복이 됐어요. 하지만 이제 정책 쪽은 더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definitional ambiguity 이러한 정의가 그 모호한 거는 상당히 컨버세이션 대화의 가능성을 방해한다. 소통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리갈 아까 이제 이거 앞부분에 나왔던 거죠. 이거 표현을 다르게 한 거예요. 법적인 또는 규제적인 그러한 정부의 개입 같은 것도 결국 정확한 합의하에서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AI의 데피니션에 관련된 컨센서스 합의는 상당히 일루시브하다. 특히 정책 환경에서는. 이 크래프트라는 사람의 2020년 논문에 제가 인용한 거예요. 저랑 너무 똑같은 주장을 하는 그런 분이 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논문인데요. 크래프트 논문 뒤에 한번 나중에 레퍼런스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봐 드릴까요? 가보죠. 뭐냐면 이게 2020년 제가 직접 이 논문 발표를 들었어요.
AIES 2020 올해 2월달 뉴욕에서 이제 트리플 AI 2020이 열렸는데 같이 이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and Society. 여기서 Defining AI in Policy versus Practice라는 이러한 논문이 발표됐는데 이게 옥스퍼드 대학, 하버드 대학, 그 다음에 워싱턴 대학 연구진들이 발표한 논문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이런 AI를 다시 재정의함으로써 관련된 이러한 미스 컨셉션, 잘못된 이해를 좀 고쳐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뭐냐? AI는 디서플린이지 엔티티가 아니다. AI는 방법론이라는 거야. AI가 우리를 지배한다. 이런 말이 다 바보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AI가 뭐 지구를 멸망시킬 것이다.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다. 아니 물리학이 인류를 멸망시킵니까? 학문이? 경제학이 인류를 멸망시키나요? AI는 학문 이름이라는 거예요. 디서플린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 AI is a discipline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어떤 물리적인 개체로 본다. 즉 뭐 하나의 머신이거나 엔티티, 주체로 본다는 거야. 예를 들면 물리학자 누구죠? 스티븐 호킹 돌아가셨지만 BBC 방송국에다가 뭐라고 했어요? 풀 AI, AI의 완전한 개발은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것은 스티븐 호킹은 되게 똑똑한 분인지 몰라도 AI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모르시는 상태로 돌아가셨어요. AI 전문가 아니죠. 물리학 전문가죠.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어디서 좀 유명한 분들이 문제가 있어요. 자기 분야 얘기만 좀 하면 좋은데 남의 분야, 자기 잘 모르는 걸 막 함부로 얘기하죠. 근데 그분은 그 다른 데서 유명세를 얻었기 때문에 대중들이나 언론은 그 사람 말을 또 믿을 수가 있어요. 폐해가 큽니다. 결국은 이 스테이트먼트, 이 문장은 스티븐 호킹이 AI를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죠? 매스미디어나 사람을 오도할 수 있다. 저만 스티븐 호킹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구글의 CEO였던 에릭 슈미트라든가 아니면 딥마인드의 CEO 데미스 하사비스 같은 사람들이 다 이미 스티븐 호킹을 비판했습니다. AI 잘 모르고 헛소리했다고. 그 스티븐 호킹이 AI를 하나의 엔티티, 디서플린으로 본 게 아니라 엔티티로 봤다는 거야. 많은 AI가 아닌 쪽 사람들이나 아니면 non 프로페셔널 커뮤니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가끔씩 그들의 AI에 대한 미스 언더스탠딩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OECD도 그랬단 말이야. OECD 2017년 문서에 보면 AI를 Machines Performing Human-like Cognitive Func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AI를 머신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또는 엠마라는 사람의 글에도 보면 Intellectual Machines and Systems 이렇게 AI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오버하기 시작해요. That could automatically sense people's situational expectation and offer necessary information before it is required. 읽어봐도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AI를 이런 식으로 지는 맘대로 정의를 하는 거죠. 학자들이 그동안 고민을 해온 것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메인스트림 AI 리서치 커뮤니티는 AI가 하나의 액티비티임을 알고 있다. 머신을 인텔리전트하게 하는 액티비티. 닐슨의 2010년 책에 보면 The Quest for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책에 보면 AI는 어떤 액티비티다. Devoted to making machines intelligent. And intelligence is the quality which enables an entity to function appropriately and with foresight in its environment. 이것도 이제 뒤에서 봐요. 이제 닐슨이 2010년에 이렇게 정의했지만 이건 또 나중에 알버스의 정의를 또 갖다 쓴 거예요. 어쨌든 그 다음에 하사비스는 뭐라고?
예, AI를 뭐라고요? Science of Making Machines Smart. 멋지죠. 서비스. 간단하게는 머신을 스마트하게 하는 과학이다. 예. 결국 디서플린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이 책, The Most Frequently Used Textbook in AI, 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 says that AI is one of the newest fields in science and engineering. 예, 학문 분야라는 걸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 텍스트북보다 더 오래된 textbooks older than this also explain that AI is a study of how to make computers do things which at the moment people do better. 이게 리치의 교과서, 1985년 교과서. The study of mental faculties through the use of computational models. 약간 이제 인지과학적 정의네요. 이거는 1985년 정의. And the study of the computations that make it possible to perceive, reason, act. 그죠? 다 스터디로 정의하는. 그래서 일단 AI에 대한 굉장히 큰 오해 중에 하나가 AI는 하나의 엔터티가 아니라 디서플린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오해가 뭐냐? AI is not about humans. It should be based on rationalism. AI의 정의에 휴먼이란 말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The definition of AI should not include the word human. 이렇게 아예 썼어요. 강하게 썼다 그랬죠. AI 정의 왜 Artificial Intelligence에 왜 휴먼이 왜 들어가냐고요. 그죠? Physics is not about humans. Chemistry is not about humans. 물리학 화학 아니잖아, 둘 다. 자연과학은 그거 아니라는 거야. History is about human. 역사는 휴먼에 관한 거죠. Social knowledge is about human. 이런 humanity science, social science는 about human이죠. 근데 AI는 뭐야? 사실은 AI는 natural science도 아니고 humanity science도 아니고 social science도 아니에요. AI는 the science of the artificial. 이 허버 사이먼 노벨 경제학상 받은 허버 사이먼의 책 제목 자체가 The Science of the Artificial이죠. AI 학자죠.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지만. 그래서 AI라는 것은 artificial에 관련된 사이언스고 it is not a science about human. 휴먼에 관련된 사이언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AI와 비슷한 내추럴 사이언스가 있긴 있어요. A natural science similar to AI is brain science. 브레인 사이언스는 뭐 하는 거예요? 휴먼이나 애니멀의 브레인이 어떻게 워크하는지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AI는 about 휴먼 브레인 워크, 휴먼 브레인이 워크하는 거에 대한 걸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 애니멀도 인텔리전트 하니까요. 결국은 AI라는 거는 not deal solely with human intelligence. 휴먼 인텔리전스에 관련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including the word human, AI 데피니션에서의 human이라는 워드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confines, 제한시킨다는 거예요. 이 디서플린, 이 학문의 분야를 디서플린을 제한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카데믹, 학자들이나 프랙티셔너, 실천가들을 오도할 수 있다는 거야. AI라는 건 그냥 심플리 하나의 액티비티라는 거예요. 어떤 certain entities intelligent. 어떤 그냥 AI는 간단하게 말해서 어떠한 활동인데 어떠한 엔티티들을 인텔리전트하게 하는 거예요. It is not about making machines human-like in intelligence. 그것은 머신을 사람같이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nor is it about making machines more intelligent than human. 꼭 사람보다 인텔리전트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non 프로페셔널 AI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AI를 자꾸 뭔가 인간보다 뭐 더 인텔리전트한 것을 만드는 거다라는 식으로 설명한다는 거야.
잘 모르는 사람들. 예, 닉 보스트롬. 이 사람 AI 전문가 아니에요. 과학 철학자죠. 옥스포드 대학교에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기가 죽는데 사실은 별로예요. 예, 요즘은 많이 조용하신 것 같아요. 이제 자기 주장이 틀렸기 때문에. 셀란 존스, 뭐 클리포드 이런 글들이 그렇다라는. We found We found evidence that 우리는 에비던스 AI 리서처조차도 리치나 나이트 같은 좀 오래된 분들은 incorrectly define AI. 이 리치 앤 나이트 책은 뭐라고 했어요? AI를 휴먼 라이크 인텔리전스 또 휴먼 컴패러블 인텔리전스를 만드는 거라고 정의했으니까 이 리치 앤 나이트도 좀 실수를 한 거예요. So, defining AI as human related 휴먼과 관련된 걸로 정의하는 것은 매우 흔한 미스테이크다. 이런 non-AI and non-professional 커뮤니티한테는. 방금 얘기한 OECD도 그랬고 엠마도 그랬고 메리엄 웹스터 딕셔너리도 그래요. 저기 사전에 가도 틀려 있어요. 그죠? 예, 뭐라고 됐어요? AI에 대한 incorrect 틀린 언더스탠딩을 보여주고 있다. 왜 뭐라고? The capability of machine to imitate intelligent human behavior. AI 정의에 자꾸 이렇게 휴먼 들어가는 거 좋을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This misconception of AI as imitating humans. AI를 이렇게 휴먼을 이미테이팅하는 걸로 자꾸 보는 거 이런 거는 사실은 어디서 뿌리가 왔냐면은 앨런 튜링의 이미테이션 게임 우리가 보통 튜링 테스트라고 얘기하는 그것에 대한 미스 언더스탠딩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앨런 튜링은 컴퓨터 사이언스의 아버지죠. 하지만 그 테스트를 하나의 생각할 수 있는 기계라는 그것에 대한 조작적 정의, 오퍼레이셔널 데피니션으로서 그 테스트를 사용한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어떤 머신이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면 그는 어떻게 제안했냐면 우리가 이 이미테이션 게임을 통과하는 기계가 있다면 우리는 그 기계한테 싱크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틀리지 않은 얘기 한 거예요. 튜링이 틀린 게 아니라 튜링 이후에 후배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however 여기 그렇게 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튜링을 비판한 게 아니라 튜링을 오히려 옹호한 거예요. different from his original intention. 앨런 튜링의 의도와는 다르게 초기의 AI 학자들은 이 이미테이션 게임을 패싱하는 걸 AI의 골로 잘못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이러는 바람에 AI 리서처들이 이 AI의 목표가 사람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머신을 만드는 것을 AI의 목표로 삼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주 오래된 잘못된 고루한 생각은 체인지 되기 시작했다. 변화하기 시작했다. 헤이즈와 포드의 스피치, 연설. 어디서? 인터내셔널 조인트 컨퍼런스 on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 몬트리올 캐나다인 1995년. 제가 여기에 참여했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헤이즈와 포드는 당시에 주장했어요. 튜링 테스트는 harmful하다. 요거 조금 잘못 쓰였네요. 완전 has harmful하다. 예. 헤이즈 앤 포드는 제가 오랜만에 제 논문을 읽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 교정을 하면서 영어 교정자들이 좀 논문을 고친 게 있기 때문에 제 표현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때가 또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헤이즈 앤 포드는 주장했다. 튜링 테스트는 AI 개발에 오히려 방해가 됐다. 그들은 설명했다. 날기 위해서 그죠? 버드 라이크 플라잉 머신, 새처럼 나는 머신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죠? 새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새처럼 나는 그런 머신을 꼭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에어로닉스 항공공학이라는 것은 베르누이 이퀘이션, 베르누이가 1738년에 개발했네요. 베르누이 이퀘이션으로 개발된 거지. 오니솔로지 아마 이게 조류학일 거예요. 조류학을 공부해서 비행기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뇌를 자꾸 공부하면 AI가 될 거다? 도움은 되겠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AI does not have to be based on brain science. 아까 AI는 인간과 상관없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예.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진정 과학적으로 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인간이 하늘을 비행기를 통해서 날았던 것처럼 인간이 정말 좋은 AI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1995년쯤 이제 생각나기 시작한 거야. 이 인간들에 의해서. 러셀과 노빅 또 1995년 also referred. 예. 이 러셀과 노빅 이 텍스트북도 이 헤이즈포드를 리퍼했다. 그들의 아주 유명한 책 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 예. 그들은 투 디멘전을 제시했다. AI에 관련된 투 디멘전. 예. 휴먼 라이크냐, 레셔널이냐, thinking이냐, acting이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 휴먼 라이크 대신에 레셔널리티를 추진했고 thinking 대신에 acting을 추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연구가 그들의 접근 방법이 first really modern approach to AI. 기존의 전통적인 AI 텍스트북은 낭만주의적 고전주의적 텍스트였다면 이들이 휴먼 라이크 대신에 레셔널리티, thinking 대신에 acting을 택함으로써 드디어 최초로 모던해졌다라는 겁니다. 이 논문의 다음 섹션에서 계속 얘기될 것이지만 AI 커뮤니티는 진화해 왔어요. 이런 튜링 테스트를 이제 극복해 가면서 그 다음에 AI 코그니션, AI가 어떤 코그니션 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 강조를 하지 않음으로써 진화되어 왔다. 그래서 이 거시만 이게 사이언스가 내추럴 논문이죠. 볼까요? 2015년 거시만 논문 한번 가볼게요. 레퍼런스로. 거시만 논문 2015년 그죠? Computational Rationality, A Converging of Paradigm for Intelligence in Brains, Minds and Machines. 사이언스에 나온 논문이죠. 이런 논문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예, 진짜 권합니다. 예, 그래서 거시만이 뭐라고 했다? Computational Rationality가 결국은 Potential Unifying Paradigm for Intelligence. 이제 뭐예요? 브레인, 마인드, 머신 이 세 가지에서 나타나는 인텔리전스를 통일하는 패러다임은 결국은 레셔널리티라는 거예요. 왜? 사람도 하나로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계, 사람 이런 걸 다 통틀어서 결국은 인텔리전스 하다라는 거는 레셔널리티라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AI is not only about cognition. AI는 인지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다. 너무 AI 지금 뭐야? AI 뭐라 그랬어요? 지금 AI가 뭐가 아니다? AI는 엔티티가 아니라 디서플린이다. 지금 이거 한번 얘기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AI는 사람에 관련된 게 아니라 레셔널리즘, 합리성에 관련된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AI는 코그니션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다. 이제 AI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생각을 다 바꿔야 돼요. Certain explanations of AI. 어떤 AI에 대한 설명은
코그니티브 엑스펙트를 너무 강조한다는 거예요. 드럼 뭐 여기 좀 레퍼런스 쫙 했죠. 예를 들어서 we see plenty of examples of using the word cognitive or cognition when defining AI. AI를 정의할 때 굳이 코그니티브, 코그니션 이런 단어 넣을 필요 없는데 이거를 넣는 수많은 example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제닉 et al. 글에 보면 AI를 뭐라고요? Attempt to develop complex computer programs that will be capable of performing difficult cognitive tasks. 코그니티브라는 말 꼭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OECD 2017년도 AI는 Machines Performing Human-like Cognitive Function. 예. 이러한 생각은 또 뭔가 낡은 생각에서 온 거예요. 사실은 볼게요. 물론 이런 생각들은 어떤 생각에서 그 코그니션 이런 코그니션을 강조하는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사실 로보틱스와 AI를 구분하려는 생각에서 좀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로보틱스 also deals with cognition. 로보틱스는 코그니션 안 다루나요? 당연히 로보틱스도 코그니션은 다루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닉 보스트롬의 데피니션도 볼까요? 슈퍼 인텔리전스 데피니션. Any intellect that great exceed 또 cognitive. 보스트롬이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Cognitive performance of humans in virtually all domains of interest. 예. 이것도 역시 잘못 커그니션을 엠퍼사이즈 한 거다. 여러분들 지금 닉 보스트롬 같은 사람들은 AI 펄러시 하는 사람들이 엄청 그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떠받들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저는 지금 엄청 비판하고 있는 거죠. 스티븐 호킹도 비판하고 있고, 그죠? 지금 닉 보스트롬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This emphasis on cognition, cognition에 대한 emphasis, 이 강조는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misleading, 오도한다. 왜? 그것은 어떤 걸 시사하기 때문에 AI 시스템이 think한다는 그런 생각을 자꾸 준다는 거예요. AI 시스템 can think, 생각한다. 튜링이 설명하려고 애썼던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물건이 think할지 안 할지 디터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튜링이 그 대신에 간단하게 프락시 테스트를 그 튜링 테스트를 제한한 것 뿐이거든요. 그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훌륭한 튜링조차도 어떤 머신이 생각한다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emphasis on cognition, cognition에 대한 이런 너무 강조는 어떠한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AI가 액션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 액션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관점을 무시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한데, which is a more important aspect of intelligence. 인텔리전스는 코그니티브가 아니라 액션이라니까요. 예, 이거는 굉장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더 트러디셔널, 인텔리전스 시스템에 대한 트러디셔널한 익스플레네이션, 전통적인 설명은 인텔리전스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의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설명해 왔다는 거예요. 퍼셉션, 감지, 코그니티브, 뭐예요? 그러니까 퍼셉션 프로세스, 코그니티브 프로세스, 모터 프로세스. 감지하고 인지한 다음에 움직이는 거. 그럼 더 퍼셉추얼 시스템, 감지 시스템은 consist of sensor, 센서랑 associate memory, 기억 장치가 있고요. 더 코그니티브 시스템은 인지적 시스템은 그 기억 장소에서 인포메이션을 받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워킹 메모리에 넣어놓고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롱텀 메모리에 있는 인포메이션을 사용해서 어떤 디시전을 내린다. 어떻게 반응할지. 그 다음에 그 모터 시스템은 그 반응을 그냥 실행한다. 이게 전형적인 이제 샌드위치 모델이라고 하는데
인텔리전트 시스템은 이런 전형적인 세 가지 프로세스를 가진다. 퍼셉션, 코그니티브, 모터. 모터라는 건 그 기계 그 우리 모터 이게 돌아가는 모터, 선풍기 모터 이걸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액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뭐 예.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샌드위치 모델, 이거 샌드위치 모델이라고 그래요. 코그니티브가 샌드위치 되어 있는 거예요. 감각기관과 운동기관 가운데. 하지만 이거는 criticized, 비판되었다. 헐리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즘은 이제 inactivism이라고까지 한다. 예, inactivism. 예. 좀 어렵죠 말이 요거는. 예, 그냥 같이 공부해봐요. 디액티비즘이라는 거는 어떠한 as the manner in which a subject or perception creatively matches its action to the requirement of the situation. 뭐야? 이건 뭐야? 어떠한 주체가 퍼셉션 한 다음에 그것이 그냥 액션을 그대로 매치한다라는 거예요. 그 시츄에이션에 맞게. 그 뭐야? 커그니션의 가능성이 을 꼭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예. 이 인액티비즘이라는 거는 상당히 최근의 연구 동향이라면 기존의 심리학에서는 비헤이비어리즘이라는 것을 전통적인 비헤이비어리즘. 비헤이비어리즘은 also 또 역시 exclude or doubt. 배제하거나 의심하죠. The central role of cognition in intelligence system. 인텔리전스 시스템에서의 어떠한 코그니션이라는 것이 인지라는 것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의심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비헤이비어리즘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코그니션을 인텔리전스의 센터로 보는 것은 오히려 도전받고 있다. 예. 그래서 our 웰스바하의 글에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The fundamental composition of the most advanced intelligence system. 아주 가장 발전한 인텔리전트 시스템의 구성. 예를 들면 이 호모 사피엔 시스템이 not comprised of independent information processing unit. 예, 서로 독립적인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유닛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어떤 표현을이라는 걸 매개로 해서 인터페이스하는. 그 대신에 그 시스템이라는 거는 인디펜던트 하면서도 패러럴한 프로듀서 오브 액티비티. 액티비티의 프로듀서라는 거예요. 행위를 산출해내는 독립적이거나 병렬적인 그러한 프로듀서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은 그냥 바로 directly with the world through perception and action. perception, 감지하고 바로 액션 한다는 거예요. rather than interface with each other exclusively. 예, 그 중간에 인지적 모델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센트럴과 페리퍼럴, 중심과 주변부 시스템이라는 개념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센트럴한 동시에 페리퍼럴하다는 거예요. 그죠? 예, 상당히 그 세계관도 좀 독특하죠. 예. 어떤 어떤 중심이 있어서 걔가 다 인지하고 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As explained above, there still exists a disagreement over the central role of cognition. 여전히 이렇게 아직도 이 코그니션의 어떠한 중심적 역할에 대한 디스어그리먼트 합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AI의 데피니션에 코그니티브라는 단어를 꼭 넣어야 된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네 번째, AI는 좀 더 이제 단지 에이전트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익스텐드 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비판이 아니라 저희의 어떤 새로운 주장이에요. 1.1, 1.2, 1.3은 과거에 대한 비판이라면 뭐 2.4는 좀 확장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돼요. 지금까지는 AI 어플리케이션은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인텔리전트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프린시펄 에이전트 퍼스, 그러니까 주인 대리인.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주인이고요. 우리의 대리인인 머신을 인텔리전트하는. 그러니까 인간을 인텔리전트하는 것까지는 AI 범주를 안 넣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넓혀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로 AI 디스플린에서 에이전트는 주로 머신만을 얘기했어요. 또는 소프트웨어, 로봇 이런 거. 이 휴먼, 프린시펄, 우리 인간 주인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소유당하는 그러한 머신이나 소프트웨어나 로봇만을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닐슨의 AI 2010년 데피니션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아까 우리가 얘기한 세 가지 컨디션이 다 1.1, 1.2, 2.3에서 나온, 예, 그죠? 디서플린이다. AI는 디서플린이다. AI는 휴먼 라이크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AI는 오직 엠퍼시스, 코그니션에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닐슨의 정의가 상당히 코렉트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음미해 볼까요? 닐슨의 정의를. 예, 이거 보세요. 여기 좀 코그니티브라는 거 있나 보세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뭐 액티비티라는 거 디서플린이라는 표현 명확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ppropriate, 합리성이라는 게 들어있죠. 그래서 AI is the activity devoted to making machines intelligent, and intelligence is the quality which enables an entity to function appropriately and with foresight in its environment. 이렇게 아주 커렉트하다고 저희가 일단 칭찬을 하는 거예요. 닐스의 절진이. So this definition is the most accepted and up to date. 이게 가장 그래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라. 그래서 심지어 어디에도 적용돼 있다. The Comprehensive Review and Prospect Report in Artificial Intelligence Life in 2030, 100-year Study on Artificial Intelligence에도 잘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나 닐슨의 이 데피니션은 약간의 리미테이션이 있다. 제한점이 있다. Which confines intelligent entities 오직 머신한테. 근데 이 논문에서는 좀 확장하자는 거야. Dissimilar to hot service definition in its limited. hot service definition도 그래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Science and engineering, 뭐 making machine smart, 뭐 그랬나요? 그죠? 그죠? 근데 하지만 이제 저희 주장은 하지만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뭐가 AI는 하나의 디서플린이고 엔티티스와 인프라스트럭처를 인텔리전트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 엔티티스는 오직 에이전트, 머신과 같은 에이전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but also include principles such as humans, organizations, businesses and nations. 예, 머신뿐만 아니고 국가도 인텔리전트 하는 게 AI라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오르거니제이션도, 휴먼도.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저희가 인프라스트럭처가 주는 거예요. 인프라스트럭처는 뭐에 들어가요? 컴퓨팅 엘리먼트 들어가요. Which can be embedded into natural world, such as forest, lakes, and seas, as well as artificial infrastructure such as roads, cities, buildings, and homes. 뭐예요? 약간 사물 인터넷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forest나 lake나 sea 또는 roads, cities, buildings, homes 같은 이러한 natural or artificial environment에 들어가는 그러한 컴퓨팅 엘리먼트를 여기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the extension to infrastructures from entities in the definition of AI removes the human-like function. 이거 완전히 재밌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인텔리전트하게 만들어야 될 대상을 인프라스트럭처, 도로, 바다, 호수, 빌딩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휴먼라이크라는 개념이 없어지죠. 사람 닮은 도로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 닮은 빌딩, 그죠? 예, since it is nonsense to imagine human-like roads or buildings, we assume that, 그죠? 그러니까 인간 닮은 도로, 인간 닮은 빌딩이라는 거는
상상하는 것이 웃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 오리엔테이션, AI를 데파인하는 데 있어서의 에이전트 오리엔테이션이 오히려 휴먼 라이크 오리엔테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AI의 스코업을 익스텐딩 함으로써 데피니션 그런 걸 휴먼 라이크한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없앨 수 있다. 이거 제가 쓴 글이에요. 멋지게 썼는데요. 그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저랑 100% 싱크를 한번 해보셔도 재밌을 거예요. 저 오랜만에 제 논문 읽어보면 완전 재밌네요. 예. 저만 재밌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At the time, 러셀 앤 로빅, 이 러셀 로빅의 1995년 어프로치 AI를 making rational agent 이것도 당시에는 most pioneering하고 most scientific 했다는 거 당시에는 예? 그런 그래서 왜 그들의 텍스트북이 most widely used at top AI schools around the world for more than 20 years since its publication. 예. 그래서 이분들의 책이 지금 카네기 멜론, 스탠포드, MIT, UC 버클리 같은 세계 최고의 AI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닐슨의 경우도 그렇고 러셀과 노빅의 그런 데피니션 어프로치 making agent rational to make 이거를 에이전트를 레션하게 만든다라는 이 닐슨과 러셀 노빅도 멋지지만 맞지만 이제는 이거를 조금 익스텐드 해야 될 때라고 이 논문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로 entities and infrastructure를 레션하는 걸. 지금까지는 AI 리서치는 오직 어떠한 주어진 컨디션에서 에이전트의 비헤이비어만을 옵티마이즈 하는 것에 집중해 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센서나 그 센서 네트워킹 테크놀로지, IoT처럼 인터넷 오브 띵스처럼 그 다음에 오토매틱 레코그니션 테크놀로지, 자동 인식 기술, 컨버루션 뉴럴 네트워크처럼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인프라스트럭처도 인텔리전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I는 이제는 intelligence of not only single entities but also of infrastructures. 좀 더 이제 AI가 다뤄야 될 대상을 넓혀야 된다. 근데 이것도 역시 새로운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천재라서 그게 아니에요. This enlarged perspective 이렇게 확장된 관점은 기존에 연구했던 것들을 또 우리가 품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휴먼 인텔리전스 오그멘테이션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컨트리뷰션을 우리가 품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오그멘티드 인텔리전스 또는 인텔리전스 앰플리피케이션 이런 연구들 또 품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확장시키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제 AI 범주로 넣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인프라스트럭처 얘기도 제가 먼저 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다 공부하고 신기하다, 좋다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농구 선수가 아니라 UC 버클리 교수인데 이 조던이 뭐라고 했냐 2018년에 suggest new term 새로운 어떤 텀을 제안했어요. Intelligent Infrastructure II. 결국은 our new AI 이 논문에서 저희의 AI 이경정과 황보유정이 제시하는 AI new definition은 Intelligence Amplification과 Intelligent Infrastructure 이 두 가지를 새롭게 더 포괄하는 거고 기존의 에이전트 오리엔티드 AI도 포괄하는 것이다. 예, 딱 1시간 정도 강의한 것 같으네요. 예, 1장을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